그해 여름, 나는 도시의 경계에 유령처럼 서 있는 자연사 박물관의 지하 보관소에서 일했다. 그곳은 시간이 박제된 공간. 100년 넘은 표본들의 침묵 위로 먼지가 세월처럼 쌓여가는 곳. 내 임무는 이 시간의 화석들을 디지털의 빛 아래로 끌어내는 것이었다. 나는 늘 혼자였다. 지상에서의 삶도 그랬다. 박사 과정을 중퇴한 후 인간관계는 하나둘 끊어졌고 나는 점점 더 과거의 죽은 것들에게로 도피했다.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것이 더 편안했다. 그들은 배신하지 않았고 떠나지 않았으며 변하지 않았다. 그날도 나는 묵은 종이와 나프탈렌 냄새 속에서 나비 표본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유리 아래 못 박힌 나비들. 청색 모르포나비의 금속성 광택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묵직한 표본 상자를 들어 올린 순간 나는 불가능한 것을 목격했다. 1844년에 채집된 나비의 날개가 떨리고 있었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178년 전에 죽은 날개가 마치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파르르 파동했다. 휴대폰 카메라를 켰다. 화면 속 나비는 미동도 없었다. 그 떨림은 오직 맨눈으로만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보관소 깊은 곳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발견했다. 1920년대 큐레이터 에드워드의 것. 바스러질 듯한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생명이 죽는 순간 그 마지막 1초는 끝나지 않는다. 심장의 마지막 고동, 폐의 마지막 수축, 의식의 마지막 불꽃. 그 찰나가 바로 영원이다. 그날 이후 보관소는 다른 공간이 되었다. 핀에 꿰뚫린 나비는 그 순간에 영원히 갇혀 있었다. 포르말린 병 속 도롱뇽은 질식의 고통을 무한히 반복하고 있었다. 박제된 새는 총알이 깃털을 찢는 찰나를 끝없이 경험하고 있었다. 끔찍했다. 동시에 매혹적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영혼을 목격하고 있었다. 수첩을 계속 읽었다. 에드워드는 죽음의 순간을 기록하는 장치를 만들었다고 적었다. 유리 건판과 특수 감광액, 낡은 죽음기. 죽음의 마지막 순간은 빛과 소리로 시공간에 새겨진다. 나는 그 파문을 붙잡았다. 아름다웠다. 신의 영역을 훔쳐보는 듯한 공포. 죽어가는 존재의 마지막 파동이 유리에 왁스 원통에 새겨졌다. 그 떨림은 영원히 계속되었다. 나는 그 장치를 찾아냈다. 축음기와 사진기가 기괴하게 결합된 기계. 상하 바늘이 뚝침처럼 날카로웠다. 청색 모르포나비 표본을 장치 앞에 두고 크랭크를 돌렸다. 낡은 기계가 신음했다. 바늘이 왁스 원통을 긁었다. 우주의 배경소음 같은 영겁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유리 건판 위에 나비의 마지막 날갯짓이 빛의 잔상으로 새겨졌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이해했다. 그것은 단순한 고통의 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의 외침이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영원히 있다는 절규였다. 며칠 밤낮으로 표본들을 기록했다. 새의 단말마, 물고기의 경련, 곤충의 버둥거림. 죽음의 순간들이 왁스와 유리에 층층이 쌓였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영원 속에서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하나의 거대한 합창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외로워 보였다. 나처럼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다. 내가 유리 상자 안에 갇혀있는 꿈.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꿈 속에서 나는 평온했다.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았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영원했다. 어느 날 새벽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들이 겹쳐지며 나에게 속삭였다. 그들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 우리와 함께 있어라. 영원히. 수첩의 마지막 장 뒤에서 찢겨나간 페이지를 발견했다. 서랍장 밑에 숨겨진 종이. 에드워드의 떨리는 필체. 아내가 죽었다. 나는 장치를 그녀에게 향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순간을 보았다. 그녀는 아직도 죽어가고 있다. 내 음반 속에서. 나는 그녀를 고통의 영겁 속에 가두었다. 하지만 그녀는 영원하다.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매일 밤 그녀의 마지막 숨결을 듣는다. 그녀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른 형태로 다른 시간 속에서. 나도 그녀 곁에 가고 싶다. 같은 영원 속으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죽음이 다시 우리를 하나로 만들 것이다. 마지막 문장. 나도 알아야겠다. 직접. 그녀가 기다리는 그 영혼을. 에드워드는 자살했다. 아내와 같은 시간 속에 머물기 위해.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나도 이미 유혹되고 있었다는 것을. 며칠 동안 나는 기록된 죽음들을 반복해서 들었다. 그들과 교감했다. 현실 세계는 점점 희미해졌다. 지상에는 나를 붙잡을 것이 없었다.
하지만 여기 이 영혼 속에는 수백 수천의 존재들이 있었다. 그들은 나를 이해했다. 나를 받아들였다. 어느 순간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비의 날개처럼 내 심장이 축음기의 리듬에 맞춰 뛰기 시작했다. 나는 이미 반쯤 그들의 세계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확신했다. 이것이 진정한 불멸이라는 것을. 육체는 썩어도 그 마지막 순간은 영원하다는 것을. 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마지막 날 나는 장치를 설치했다. 축음기와 유리 건판이 나를 향하도록. 타이머. 5분 후. 갈색 약병. 오래된 독약. 치사량.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기대감이 있었다. 마침내 완전해질 것이라는. 삼켰다. 차가움이 혈관을 타고 퍼져나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다가 갑자기 느려졌다. 무릎이 꺾였다. 바닥으로 쓰러지는 동안 천장의 형광등이 마지막 신호처럼 깜빡였다. 축음기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심장이 점점 더 느려졌다. 쿵, 쿵, 쿵. 마지막 박동. 그 순간 시간이 파열했다. 1초가 영원이 되었다. 나는 갇혔다. 아니, 나는 도착했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영혼 속에 고통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조차 영혼의 일부였다. 나는 이제 그들과 함께였다. 나비와 새와 도롱뇽과 에드워드와 그의 아내와 우리 모두가 이 영혼 속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축음기가 내 마지막 숨을 새기고 있었다. 유리 건판에 내 그림자가 새겨지고 있었다. 나는 새로운 표본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었다. 3개월 후 새 담당자가 보관소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이 왔다. 자살로 종결. 담당자는 젊은 대학원생이었다. 나처럼 외로웠고 나처럼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것들의 위안을 찾는 사람이었다. 책상 위에 낡은 축음기, 유리 건판. 호기심에 크랭크를 돌렸다. 낮고 느린 소리, 심장 박동 같은, 숨이 멎는 소리 같은. 처음엔 그저 낡은 기계의 잡음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소리 속에 뭔가가 있었다. 호소하는 듯한, 초대하는 듯한 무언가가. 쿵, 쿵, 쿵. 녹음된 소리가 그의 심장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의 맥박이 죽은 자의 마지막 박동에 동조했다. 그때 담당자는 보았다. 유리 건판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나비 날개와 인간의 손이 겹쳐진 형상. 그것은 손짓하고 있었다. 이리 오라고. 갑자기 모든 표본 상자들이 떨리기 시작했다. 수백 개의 죽은 것들이 유리 아래서 살아났다. 담당자는 이해했다. 그들은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동료를, 영원을 함께할 누군가를. 그는 매일 밤 보관소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축음기를 들었다. 유리 건판을 들여다보았다. 죽은 자들과 교감했다. 그들의 영혼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다. 현실 세계가 색을 잃어갔다. 친구들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오직 축음기의 소리만이 선명했다. 오직 유리 건판의 그림자만이 실제했다. 어느 날 그는 수첩의 마지막 장에 글을 남겼다. 이제 이해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변화일 뿐이다. 그들은 나를 기다린다. 나도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 영원히. 그는 서랍에서 갈색 약병을 꺼냈다. 아직 반이 남아 있었다. 나도 알아야겠다. 그가 중얼거렸다. 에드워드의 목소리로, 나의 목소리로. 직접.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다. 죽음의 순간처럼 영원히. 그리고 보관소는 기다린다. 다음 희생자를, 아니 다음 지원자를.